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밍입니다. 7월 31일 7월 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더운데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가 월말 월초에 2, 3일 방송하는 후원자 모집을 또 말씀드립니다. 고고TV는 이걸 가지고 돈 한 번 번 적이 없습니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 몇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자율 구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생고생합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고고TV가 돈 벌려면은 앵그리 우파 유튜버, 좌파 유튜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기 소리만큼이라도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어제 밤부터 나오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윤석열의 회동, 단독 회동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30일 날 윤석열은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한동훈은 오후 1시에 국회의사당의 당대표실로 출근했다. 1시에 도착했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또 대통령실이 발표했겠죠.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밀담을 나눴다. 근데 그 밀담에 정진석이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러는데 국무회의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보통 1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건데, 그죠? 한 번인가 2번 하죠? 그러면은 또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기는 시간이 최소한 30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1시간 30분을 독대에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죠? 이거는 둘이 거의 전초전이죠. 탐색전으로 어제 30일 날 회동은 끝난 겁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권이라면 대통령실 정부와 국힘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단독으로 대서특필되고 전부 다 언론 얼치기 평론가들이 물고 있죠.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 나오는 것은 이게 30일 날 회동이 했으면은 오늘 31일인데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이 밀담을 하고 입 무거운 정진석이가 감췄다 이렇게 되는데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불렀다. 그리고 한동훈은 현재까지 말이 없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시에 한동훈이가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이 김건희 여사님의 방탄을 위한 제2부속실을 설치를 8월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뿐이 없죠. 그럼 뭡니까? 윤석열이가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드디어서 김건희 문제는 네가 당에서 막아달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말이 없었고 그것도 말을 했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정점식이가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이가 잘라서 지 사람을 박느냐 그 문제 가지고 엄청 떠들고 있죠. 모든 유튜버와 시사평론에서 그거 상관없어요. 잘라도 큰 영향이 없고 그냥 놔둬도 큰 영향이 없어요. 다음 영상에 찍겠지만은 그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안 했다.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러는데 그런 짜잘한 거 가지고 정점식 하나 가지고 정진석이 아니라 정식입니다. 정점식 하나 가지고 그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화두에 올릴 내용입니까? 이 얼치기 평론가 때문에 고고TV가 짜증을 나요. 이 더운 날씨에. 결국은 하나 남는 게 뭡니까? 내가 성의 보였어. 우리 여사님을 더 강력히 보좌하고 여사님을 강력히
방탄할 제2부속실을 설치할 테니 이거 성의를 봐서 니도 나한테 협조해라. 우리 건희 여사님한테 협조해라. 그 말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검투세 등 세법 개정안과 그리고 체코 원전 수지에 만전을 기해달라, 싸워달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화두에 올라갑니까? 지금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검투세 이런 것이 무슨 화두에 올라갑니까? 그 현안 아니에요. 그리고 체코 원전 아직 계약 안 했죠? 어제 윤석열이 나와서 천조의 원전 시장을 장악할 교두보가 체코 24조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니까 전 국력을 도입해라. 전 국력을 투입하라고 그랬죠. 그거 뭐 국력 투입할 일입니까? 에? 십몇 년 전에 UAE에서 40조를 한 방에 가져왔는데 그게 국력을 좌우합니까? 그만큼 윤석열이가 할 일이 없고 이게 이상한 대로 지 취적을 강조하려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한동훈을 불렀다는 거죠. 그것뿐이 안 나온 겁니다. 나라가 우리가 거기에 지금 신경 쓸 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검투세, 종부세, 종부세는 지금 주춤하죠.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종부세, 검투세, 상속세,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세법 개정하니까 국회의 협력을 받아야 되죠.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정무수석이 있죠. 민족수석은 부활했습니까? 그런 애를 통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 됩니다. 국힘이 무슨 협상을 합니까? 국힘은 윤석열이 시킨 대로 그냥 싸우기에 바쁘죠. 민주당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양아치같이 공격해도 국힘이 안을 놓고 우린 이거니 협상하자고 들어가야 되죠. 이놈들은 맨날 피켓이나 들고 이재명 독재를 외치고 있죠. 이재명 일극주의 독재. 거기다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깽판을 치죠.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자한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이 같이 들어가서 들어놓지도 못하고 부시지도 못하고 이것들이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 놈들도 너무한다. 근데 윤석열 저거는 대안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만났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민주당 공격에 또 바쁘죠. 변화하겠다. 웰빙 타파하겠다. 혁신하겠다 그런 놈이 내부 혁신이 먼저지 이재명 공격이 먼저입니까? 거기서 정점 시기가 사퇴를 해야지 친한이 5, 비한이 4로 당을 장악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등 영향 없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문제는 한동훈의 리더십이나 한동훈의 깜냥이 윤석열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디만 가지고 깐죽거리는 한동훈이가 절대 윤석열을 못 넘습니다.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것도 그렇고 또 윤석열 걔가 김건희란 이상한 그 성형괴물한테서 장악당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한동훈은 윤석열을 못 넘어요. 노태우와 전두환 관계도 안 됩니다. 12.12 사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6.17 선인인가요? 직선제를 받아들인 노태우에서는 그 윤석열 그 전두환과 노태우의 합작품이죠. 노태우가 밀어붙이고 전두환이가 받은 거죠. 우리 같이 살자 그런 거죠. 한동훈이가 노태우만큼 깜냥이 있고 생각이 자유롭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찍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리 위에서 만난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서로 잡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이와 윤석열이 어제 만난 거는 유리 위에서 만나고 금이간 얼음 위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걸 당정화합이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드디어 화합을 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윤석열이가 당을 잘
잘 아우르고 사람을 잘 아우르고 사람을 잘 포용해달라. 당 사람들을. 그게 누굽니까? 반한들을 갖다가 잘 포용하고 아우르해달라는 거죠. 자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랬답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뭐 잘한 일입니까? 옆에 조중동의 사설을 붙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의 부속실 설치는 제가 2년 전부터 그랬어요. 김건희의 이 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김건희는 더 활개칠 것이며 김건희는 더 보호되고 장막을 가질 것이며 강력한 방탄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이때까지 김건희의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게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품백 사건인데 그거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하든 기소하든 때리고 나면은 윤석열 3년 갑니다. 법정에서. 명품백 사건은 거 사과하면 되는 것을 그냥 애가 뭉청해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가 뭡니까? 제일 큰 게 양평고속도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국정을 주무르면서 얼마나 헤쳐먹었냐가 곧 터집니다. 그 이부속실 설치야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도 정리하지 않고 이부속실 설치한다고 국힘에서 이부속실 설치하라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이게 변화라고 보십니까? 김건희는 안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거 너무나 천박한 애입니다. 오늘 동아조선 중앙 사설을 보면은 동아일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제2부속의 설치 국정 불관여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하지 마라. 비선을 차단하라. 투명성이 관건이다. 이거죠. 김건희 제2부속실 설치하면은 지금 5, 6명이 있다 그러죠. 4, 5명, 5, 6명이. 그러지만 코바나 컨텐츠에 들어가는 애들이 사고 치고 있죠.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에 장악돼 있습니다. 5층 대통령실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윤석열은 3층, 2층인가요? 3층이 있는데 그 김건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보다 위에서 5층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를 따라다니는 애들이 코바나 컨텐츠 몇 명뿐이었겠습니까? 전번에 외교 안보실 다 날라가는 거 봤죠? 또 청와대 외교 비서관들, 외교 수행원들 다 날라가는 거 봤죠? 그죠? 한심한.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은 국정을 간섭하지 말라. 비선을 차단하라. 투명성을 보장하라. 이게 하겠습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금 과거 녹취록이나 현재 그 활동상을 보면 비선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비선이 천공인지 법사들인지 무당인지 모르겠고 또 그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보고 움직이죠. 진중권이 들어갔죠. 그죠? 어떻게 유튜브 하는 놈, 시사평론 하는 놈한테 어제 진중권이가 어렵디다. 김건희한테 상의할 때 그 51분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몇 번 상의를 했다요. 그래, 명품백 사건 보고 김건희한테 5개 정도의 사과가 있다면 10개의 사과를 해라. 더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김건희가 씹어버렸답니다. 이런 놈이, 진중권 같은 이런 애가 지금 국정을 장악한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까? 예? 비선이라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도 운영해보고, 보수의 강건한 정신 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 할진지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잘라낸 게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진중권 같은 애들, 김경률 같은 애들하고 국정을 상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국이 쳤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싸움입니까? 대한민국 운영이 개인적인 겁니까? 개인적 감정 싸움입니까? 투명하지가 않아요. 김건희는 제2부속실의 보좌를 받더라도 절대 투명성이 확보 안 됩니다.
김건희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모든 행사장 가서 제가 해결하겠고 내 임기 동안 해결하겠다고 씨불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뒤늦은 제2부속실 설치, 재기능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조선일보 놈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성공시키려고 그러죠. 조선일보 때문에 망합니다. 무슨 재기능을 하느냐가 관건입니까? 제2부속실이 뭐 김건희를 머리채 잡아가지고 마라도로 집어넣습니까? 김건희 어디 가려고 하면 못 간다고 맞겠습니까? 조선일보 논설에 있는 건 논설도 아니에요. 사설도 아니에요. 중앙일보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 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자성하렵니까? 자숙하렵니까? 에? 이런 걸 사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성과 자숙을 하려면은 사과하라는 거죠. 나대지 말라는 거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하나 나오는 것은 제2부속실 설치를 한동훈과 만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했고 한동훈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것뿐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사법이 통과됐다고요? 방송사법이? 그 민주당도 문제가 많죠. 너무 저질스럽게 그냥 통과시키죠. 그럼 협상해야죠. 협상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이진숙 같은 애를 오늘 임명할 겁니다. 그런 애가 방송통신위원장 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윤석열 따라다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랬고 그런 애를 갖다가 그래도 균형이 잡히고 한쪽에 편들지 않을 애를 해야지. 이진숙 같은 걸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좌파, 빨갱이, 5.18 이런 거 공격하자. 그게 이진숙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끝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